위해서 약간의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역함수와 같이 이어서 하려고 일단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 문제죠. 그래프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문제만 풀 줄 알면 그래프 문제만 풀 줄 알면 이 안에 방정식도 있고요. 부등식도 있고요.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프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런 거 갖고서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물어보는 수단이 방정식과 부등식인 것 뿐이지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따로 배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로그 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그러려면 이제 지수 함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수 함수 2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흰색 2의 x제곱. 가장 큰 특징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x값으로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y값이 다 양수밖에 없다. 이고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2에다가 해보세요. 자, 2의 0제곱 1이죠? 2의 1제곱 2죠? 여기는 뭐 따질 것도 없죠? 이렇게 갑니다. 뒤로 가볼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깨도 밑이 양수면 플러스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지금 보다시피 숫자가 x가 늘어나니까 y도 같이 늘어나고 있죠. 좀 빨리빨리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밑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요 지수 자리가 0이 되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y값이 1이 나옵니다. 이게 3의 0제곱도 1이고 4의 0제곱도 1이고 다 0이에요. 다 1이에요. 그래서 얘 이렇게 생겼어요. 요 자리가 항상 1로 지나간다.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여기까지 이해했죠? 밑이 일단 밑에 마이너스는 이제 우리가 버려버렸으니까 플러스이긴 한데 분수인 경우는 이렇게 돼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이렇게 됩니다. 얘 역시도 1을 지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지수만 따졌을 때 밑이 1보다 커요. 그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에 여기에 지수값이 fx가 있어요. 여기 2에 g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2에 x가 있고 2에 x-3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기에 뭐 x 제곱이고요. 여기 x-3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값을 나한테 만약에 준다고 쳐봅시다. 전체가 얘랑 전체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크다. 그런데 얘는 원래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이 지수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fx가 gx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 같으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x 제곱이 x-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걸 지수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잖아. 이게 증가함수인 걸 활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게 증가함수니까 위에가 더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고. 만약에 2의 fx 제곱하고 2의 gx 제곱이 서로 y 값이 같다. 얘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y값이 그럼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x에 해당하는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x하고 gx가 같습니다라고 푸는 건 방정식. 이거는 1대1 함수인 거를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이런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냥 자동으로 풀린다 이거죠. 반대로 분수야 2분의 1의 fx야 2분의 1의 원리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면 돼. 여전히 이쪽이 크다. 얘는 무슨 함수? 얘는 증가함수인데 얘는 감소함수. 당연히 fx가 gx보다 커야 되겠지.
이건 부등식. 둘이 같습니다 하면 얘도 여전히 fx하고 gx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밑이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로그는 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생겼다. 얘가 로그 2의 x 이렇게 생긴 거. 얘 역시도 얘가 증가면 얘도 증가다. 근데 증가하는 게 좀 천천히 간다 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이 역함수 둘이 역함수 관계인 거를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얘도 그림이 조금 얘는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그려봐야 되겠지. 이렇게 생겼어. 얘가 로그 2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가 1이겠죠. 이쪽이 1이니까 이쪽이 1이겠죠. 반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얘나 엮어서 문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으면 니네 자동적으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지수에 있는 밑하고 로그에 있는 밑이 같은지 다른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이거 같으면 역함수 관계인 거예요. 이 안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평행 이동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역함수에서 좀 다시 수상하러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역함수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역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문제 푸는데 원활할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면 fx가 있습니다. 그거에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이렇게 인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인버스인데 요 인버스를 gx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f하고 g하고 합성한 거하고 g하고 f하고 합성한 거에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상하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원래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무슨 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이게 안 돼요. F하고 G하고 H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라는 순서고요. 아무 가로가 없으면 얘나 같습니다. 합성함수의 경우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합성함수로. 그런데 합성함수의 대표적인 에러가 뭐냐면 이게 안 돼요.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얘가 안 됩니다. 서로 바꾼 게 안 돼요. 간단하게 보실까요? fx를 ex라고 하고 gx는 x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여기다가 합성한 거는 2의 x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합성한 거는 2x가 이거의 y값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2x의 전체 제곱이 돼서 4x 제곱으로 나옵니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게 교환법칙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그런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이놈의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어마어마한 큰 특징이거든. 게다가 그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그 결과물이 x 자기 자신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책 뒤편에 가다 보면 fx하고 gx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문제 써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걸 뜻하는 거야? 역함수 관계라는 걸 뜻한다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이 둘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번호가 있을 텐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북마크를 못 하겠어. 다 북마크야. 각 페이지가. 어디 봤는데. 아 여기 있네. 23번. 다 펴보세요. 24페이지 23번. 거기 두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이게 뭔 뜻이라고요? fx하고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알아먹어야죠. 최소한. 그걸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작업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러면 역함수는 뭔 뜻이냐? f에서 x값이 a고 y값이 b라면 이 순서상이 이렇게 됐다면 역함수는 뭐예요? 이 둘이 자리를 확 바꾼 거죠. 왜? 원래 함수에서 a서부터 이렇게 가서 f로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매칭된 y값이 b라고 하면 역함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인버스잖아요. 이 화살표가 반대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b가 되고 y가 a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의 역함수에서는 b, a로 바뀐다. 기억하시죠?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 그래서 나한테 가령 f 역함수의 3의 값을 구하세요. 나는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을 a라고 만약에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치면은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3 나오는 그 a를 찾으라는 뜻이다. 기억하시죠? 고1 때 했던 거. 네. 그게 얘예요. 얘를 활용하는 거죠. 둘이 순서상을 바꾼 거다. 역함수라는 거야. x하고 y가 자리를 맞바꾼 거다.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문제라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멘트를 써볼까요? 여기 플러스 그래서 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f의 역함수의 a가 b가 나온다면 그 말뜻은 원래 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다. 요걸 이용해서 푼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역함수의 그 함수식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하고 y를 바꿔서 예쁘게 다시 정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 지수로도 마찬가지. y는 a의 x제곱이다. 그러면 이거 역함수는 어떻게 바꿔요? x는 a의 y제곱이다. 이렇게 바꾸고 양변에 뭐를 취해줍니까? 로그 a를 취해주죠. 로그 a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로그 a의 x가 될 거고 얘는 로그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 법칙에 따라서 y로 내려오겠지. y 이퀄 로그 a의 x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억들 하시죠? 여기 기초 작업, 역함수 워낙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써먹는 거에 대한 나중에 다시 문제로 이거는 지수 로그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통용되는 겁니다. 역함수라고 하면 모름지. 근데 이제 지수하고 로그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원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 로그 문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역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y = x라는 것까지는 자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여기에 꼽사리처럼 항상 너 어디 보고 있니? 와, 항상 꼽사리처럼 끼는 새끼가 있어요. 걔 누구냐? 기울기 -1짜리가 항상 끼어듭니다. 얘가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어. 얘가 끼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오, 지은이 안 하고 뭐예요? 어? 이 자식이 기울기 -1짜리 그래프가 끼어드는 이유를 아는 듯한 눈치인데 그럼 되게 훌륭한 학생인데 어? 그 문제가 어디냐면 49번도 그렇게 풀리는 거고요. 49번 거기 보시면 기울기 -x 플러스 20짜리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런 거 막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역함수 나오는 거. 68번에도 있죠? 68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역함수는 아니고 한쪽은 평행 이동한 거긴 한데 여전히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등장하죠. 68번에도. 야 지금 이거 수능 수업이야. 그래서 수능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팁을 알려주는 거야. 팁을 교과서적으로 풀지 않아. 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 다 계산으로 풀지. 두 개가 눈에 띄네요. 왜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여기는 내 마음입니다. 이건 바꾸기 마음이에요. 뭐 20도 되고 10도 되고 뭐지 멋대로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왜 나오느냐. 이 점하고 이 점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F에서의 A, B와 F 역함수라고 써야 되겠죠. F 역함수에서 얘기하는 B, A가 바로 이 둘입니다.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 내 말 이해됐어요? 그 점을 여기가 요렇게 생긴 점들이다. 여기가 둘이 정확하게 역함수 관계에 있는 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그 이유는 기울기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래요. 이거 수직이잖아요?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수직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얘랑 무슨 대칭이냐면 점대칭이에요. 이 점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그런데 그 점이 하필 y 이퀄 x에 있기 때문에 x하고 y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바로 그 주인공이 얘네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여기서 할 게 되게 많아.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방금 얘기했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거의 암기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이 점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이 점은 A와 B의 중점이 돼. 그러니까 내가 중점을 알아. 내가 중점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뜻이냐면 여기 있는 x값이 A지 여기 있는 x값이 B지 그 둘의 중간에 있다는 얘기잖아. 나는 뭐를 안다는 거냐면 이 m이 이 값이야. 즉 이 값과 이 점의 x값과 y값의 평균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중점을 안다는 거야. 평균을 안다는 뜻이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중점은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해요? 아주 쉽지.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얘 둘을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나와. 또 이 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뭘 하는 거야? A점의 X값과 Y값의 평균을 안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 A라는 점의 X값과 Y값의 합도 안다고. 덧셈도 안다고. 두 배 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다? 그러면 얘의 X값과 Y값의 합은 얼마다? 4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 이게 이 중에서 뭐가 쓰일지는 몰라요. 나는 지금 기존에 이 세계에 출연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특징이 캐릭터가 쓰일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탄젠트 세타라고 그러죠. 45도. 45도는 되게 특별한 각도거든요. 이게 45도잖아요. 요 자리가 45도고요. 얘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45도짜리는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심지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게다가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길이가 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루트 2a 즉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집니다. 이해됐죠? 그거를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이거 직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의 차이가 1이죠. 비율로 1대 1대 루트 2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A점과 B점 사이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럼 이 길이를 진짜 막 어렵게 구하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보이는데 그거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1대 1대 루트 2인 관계를 아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점, 요게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A의 x좌표예요. 이 점의 x좌표는 B점. 둘이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B-A가 되겠죠. 즉 여기 있는 함수의 y값 빼기 a 저기 x값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길이를 하나로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길이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얘는 2루트 2. 이 길이가 3이다. 그러면 얘는 3루트 2. 이렇게 된다 이거야. 굳이 여기 교점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고.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게다가 지금 내가 그림을 오늘 잘 그렸네. 요거 이렇게 내리잖아. 딱 요 y꼴 x가 맞나? 정확하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평선을 내리면 얘가 y꼴 x에서 딱 맞나? 언제나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림이 보여야 돼. 이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의 존재를 해석을 못하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 그리고 되게 험난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 계산을 더럽게 많이 해.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되면. 풀긴 풀어도. 뭐 말 나온 김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게 문제가 몇 번이었죠? 고세 까먹었네. 사각형. 아 여기는 게다가 내분점까지 껴졌네. 내분점은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풀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할까? 해봐라. 이게 3대 1이 내분점이 어떻게 돼 있다고? A하고 좀 풀면 풀긴 하는데 또 내분점으로 또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분점까지 껴지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요 직각삼각형이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누가 등장하면 마이너스 x가 등장하면 그 중에서 뭘 활용할지는 잘 중점을 활용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요. 이 두 점의 좌표가 서로 맞교환됐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 때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둘 다 써야 될 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 구하는 거 얘와 얘의 교점이다. 간단하지만 이거 생각이 안 나서 못 푸는 학생도 되게 많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역함수가 확실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아까 이제 내분점만 하나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 이게 이제 역함수에서 역함수 갖고서 그리고 함수 문제를 풀 때 차근차근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 직각 이등변 요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시켜볼게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문제가 쉽게 풀리는지 한번 분평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예를 들 거는 역함수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거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직각 이등변에만. 오케이? 네, 직각 이등. 요거 1대 1대 루트 2에만 맞춘 겁니다. 요 정도 한번 연습을 해야 아까 그 뭐 63번인지 나발인지 풀 것 같아서 사전 작업으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5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15번이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일단 그림이 등장했으니까 풀 의욕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와, 게다가 fx가 ax고 한 a는 1보다 크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고 gx는 이렇게 건들건들거리죠. 그 다음에 이때 fx하고 gx 그래프가 x,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fx, 여기가 gx. 여기서 만나는 점은 이 점 B, 이 점 A. 이 점에서 교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이었더니 이게 마침 직각이 된다. 이 삼각형이 직각이 된다.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넓이가 16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넓이가 이게 S, 이 삼각형 A, B, P가 있는데 이거의 넓이가 16이다.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때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C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배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직각 이등변이고 요 각도가 45도인 것도 좀 떠오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나는 A서부터 B까지 길이만 알면 자,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를 밑변, 여기를 높이 그거 계산하면 뭐 30, 16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데 뭔가 그래도 의지할 곳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쵸?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A점이든 B점이든 P점이든 뭔가 하나는 내가 한 개는 알아야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성우야, 그러면 A점, B점, P점 중에서 네가 구하기 가장 쉬운 점은 뭘까요? 네가 구하기 가장 쉬운 점. 계산도 필요 없이 바로 나오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응? 얼마야? 네? 네. 이 A점입니다. 얘가 0,1이에요. 이유는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지수함수에서 기본형이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0,1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요거 내가 괜히 그었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기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삼각형을 두 조각을 내면요. 요거랑 요거랑 또 합동이죠.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특별하거든요. 이 길이가 뭐예요? P의 X좌표예요.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X고요. 이 길이가 X예요. 그럼 이 길이도 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밑변이 2X고 높이가 X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2분의 1에 밑변 2X에 높이 X를 했더니 얘가 16이 나오더라. 그런데 X가 양수여야 돼. 그러면 X가 얼마여야 돼? 4여야지. 이 점의 좌표가 4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높이가 8이 될 거고, 근데 1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 높이가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수문 그릇 찾듯이 실타래를 하나씩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이. 그러면 이 함수에서 C값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오케이?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C를 했더니 얼마 나와요? 9 나오는 거죠. 그럼 C가 얼마예요? 10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요 y좌표만 내가 알면 4를 넣었을 때 a의 4제곱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y좌표는 얼마예요? x가 4였잖아요? 근데 여기 1에서 출발해서 4니까요? 이 높이가 얼마예요? 5죠. 여기가 5예요. 이 4,5라고.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유용해. 계산을 확 줄여줘. 이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a의 4제곱이 5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게다가 이 4,5는 누구의 점이기도 해요? 여기 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 C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도 아냐면 마이너스 B의 4제곱에 더하기 10을 한 것이 5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5예요. 맞나? 이거 마이너스 붙은 거 맞아요? 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C가 10이잖아. 이 항을 잘못했네. 쏘리. B의 4제곱이 여기까지 됐지? 근데 A하고 B는 다 양수다. 그러면 A 4제곱 곱하기 B 4제곱을 한 것이 5 곱하기 5로 해서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 B의 제곱은 얼마겠어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5가 되겠지. 그래서 끝나요.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쓰임새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다가 함수에다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역함수까지 견디려면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효용성을 설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문제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계산을 매우 줄여줄 수 있다. 편안하게 풀 수 있게 했다. 여기 지금 ABC 아무것도 몰라서 야 미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 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게 실을 뽑듯이 뽑아보세요. 내 말 이해될까요? 네. 자, 그 다음 일단 좀 편안하게 그 앞에 거를 체크 안 해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운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유형 유형 10번부터 내가 안 했다고 그랬잖아. 좀 하고 갑시다. 오늘 요거 하나만 알아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겠죠.
평이한 문제도 좀 풀어보고 머리를 좀 식혔다가 자 함수에서 또 이거 풀려니까 또 이거 다음 시간 것까지 해야 되는데 함수에서 이게 수하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하 함수편에서 배웠던 거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수상화에서 첫 번째 다 아는 거긴 하겠지만 평행이동 자 y 이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x축으로 그냥 편안하게 플러스 n만큼 이동시킨다 라고 하면 x를 뭐라고 바꿔야 되죠? x를 x 마이너스 m으로 바꾼 거 다 아시죠? 다 알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걔는 y를 y 마이너스 n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겠죠? 이거 최소한 필요해서 그래. 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 대칭 이동도 좀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맨날 턱턱 막히는 이유는 다 고1 것 때문에 그래요. 고1 게 기억이 안 나. 자 x축 대칭 이동했다. 현실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기존에 있던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y는 마이너스 fx라고 보입니다. 내 눈에. 왜? 마이너스 y가 있던 마이너스 y 이꼴 fx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y 이꼴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쉽게 얘기해서 2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의 x축 대칭. 이게 근데 되게 빨리빨리 되게 해. 그 다음 y축 대칭. y축 대칭은 당연히 분위기상 뭐가 되겠어? x가 뭐로 바뀌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y 이꼴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죠. 요걸로 따지면 y 이꼴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죠. 걔는 어떻게 생기래요? 이렇게 생겼죠. y축 대칭.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둘을 합친 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은 얘도 한번 해주고 얘도 한번 해주고 겁니다. 그래서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꿔준 걸 얘기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습이 어떻게 생기냐면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x로 보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흔히 고등학교 1학년생들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를 먼저 해도 돼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게 요게 요 흰색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다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돼야 안 돼? 돼? 돼야지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고3이 돼서 배우는 거 한 가지만 더 껴주자요. 원점 대칭은 굳이 이 두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집중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알고서 문제를 해석해 보면 문제가 좀 편안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랑 뭐였지? 이거죠. 얘랑 얘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통과하는 아무 직선이나 만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점이 여기로 왔다는 뜻이거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원점 대칭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180도 회전이에요. 점이 180도로 회전한 겁니다. 그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면 쉽게 풀리는 애들이
여기서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해요. 180도 회전의 개념으로 이렇게 돌려서 계산하면 이런 것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수능 기출에. 나중에 이제 우리 눈에 띄게 되면 그때가 다시 얘기하겠는데 일단은 오늘 뭐 하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자락 까는 거예요. 원점 대칭의 진짜 의미는 180도 회전을 의미합니다. 아, 옛날에 보니까 누가 보여줘서 현우진이가 이걸로 설명하더만. 니네 그 비싼 돈 주고 너 그 뭐야? 그 기초 말고 그 조금 높은 단계 뭐냐? 시발점의 기초 아니야?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건 뭐야? 이름이? 그게 수분감인가? 뭐 아무튼 그 영상을 누가 나한테 보여줬는데 걔가 그거 수강하고 있어서 걔가 이거 하더만. 맞아요 원래.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요즘 사람들은 이걸 왜 모르고 신기하게 쳐다봐야 되냐? 이게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그 행렬의 회전이 빠져서 그래요. 행렬이 교과과정에 빠진 지가 좀 됐거든요. 한 15, 16년 됐거든요. 행렬을 하면 원점 대칭의 이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180도 회전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옛날에는 그걸 자유롭게 썼었습니다. 요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퇴화됐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걸로 풀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해요. 요즘은. 물론 풀이에는 180도 회전으로 안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우지가 그거 갖고 자랑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느 참고서를 봐도 180도 회전으로 푸는 참고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렬의 회전이 교과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행렬을 배웠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180도 회전의 결과물이라는 걸 그때는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멋있겠냐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있었다. 하나 정도 기억해 주자.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거 평행이동, 대칭이동. 아, y 이퀄 x 대칭이 없었는데 그건 역함수니까. 그럼 유형 10번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해줄 말이 되게 많아. 함수가 우리가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쫓기다 보니까 안 해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유형 10번이에요. 차근차근히 기본 계산을 하면 돼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가 평행 이동 시켜요. 얘가 이제 주어져. 얘가 y 이퀄 머시기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와 얘도 또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움직여야 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면 얘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좀 바꿔서 써야겠네. 얘는 어차피 이거죠. 요 8하고 x하고 곱해져 있는 건데 곱하기를 로그로 계산하면 더하기로 빠질 거고 로그 2의 8은 계산하면 3이니까 골치 아프게 여기다 이 상태로 하지 말고 얘를 움직여요.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이만큼. 이렇게 됐어요. 이 둘이 역함수 관계다.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라니까 역함수 관계는 거죠. m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방법은 이거죠. 얘를 또는 얘를 진짜로 역함수로 구해본다죠. 여러분들 되게 정직한 학생들이니까 얘를 진짜로 역함수로 조합해요. 자, x는 이렇게 구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요거 걸리적거리니까 x-2도 로그 2의 y-2라고 쓰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2의 x-2제곱이 y-2여서 따라서 y는 2의 x-2
플러스 2다. 얘가 얘다 라고 구하시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내가 아무런 터치도 안 하고. 그치 지훈아?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계산이 빠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뭐만 목적이야? 이게 내가 수능 시험장이라서 생각해봐. 상상해봐. 나 M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M이 목적이잖아. 여기서 M2라고 나오는 거 굳이 이렇게 교과서 풀듯이 내가 해설지를 작성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풀어야 되겠어?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 아무거나 이거 가장 간단한 값이 나오게, 즉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얘 뭐 나오니? 여기서 3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지. 그럼 빵이지. 여기 2만 남겠지. 여기서 3,2면 이 위에서는 뭐로 나와야 되니? 2,3으로 나와야 되죠. 이해돼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에 2-m제곱 더하기 2가 3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2가 있으니까 이 새끼가 뭐 해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그럼 얘 지수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m2예요. 이러면 뭐 모두 다 가능해요? 암산이 가능해요. 암산이 가능해요. 가장 간단한 수치를 대입을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어. 그래 놓고서 나는 m만 구하면 되잖아. 역함수가 되는.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해보시다. 이 정도? 너무 고지식하게 배운 대로 풀지 말고. 이건 수능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유형 11. 앞으로 해줄 얘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썼다고 해서 니네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방정식이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4의 x제곱이고요. 64는 4의 세제곱이니까 x3. 1대1 함수기 때문에 둘이 같은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x는 3. 이게 지수 방정식의 기본 스타일. 그 다음. 근데 왜 유형식 12 여기 12 어쩐지 간단한 것에 조금 갑자기 튄다 했어요. 9분의 1의 x제곱 다 아시다시피. 자, 얘든 둘 중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통일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미시 통일이 돼야 되죠? 뭐를 바꾸는 게 더 좀 편하겠어요? 얘를 3으로. 얘는 3의 마이너스 2 제곱이고 x가 풀렸으니까 2x. 3의 21 마이너스 4x.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얘가 여전히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21 마이너스 4x.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 2x니까 x는 2분의 21. 자연수 개수는 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약간의 변형. 13번 유형 13. 유형 13도 여러분들 잘 못하시는 거죠. 쉽게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뭐가 껴져 있어서 그래요? 수상하가 껴져 있어서 그래요.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 이게 두 근이 있어야 되고요. 두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x 값으로 알파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쪽에다 집어넣었을 때 일단 딱 봐도 얘는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다 알 거고요. 여기까지 콜? 그리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는 것도 알 텐데 로그 함수는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의미하고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x가 알파고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t 입장에서 보면 로그 2의 알파가 하나의 근이고요.
로그 2의 베타가 또 다른 근이기 때문에 얘를 T1, 얘를 T2, 그래서 T1과 T2라는 근으로 돼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쓰면은 T 제곱에 여기 x의 2분의 1 민지 눈 떠라 2분의 1제곱이지 2분의 1제곱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 정도 계산은 니네가 해. 그럼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2 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나는 얘와 얘 곱을 원하는 거니까 T1, T2 입장에서 보면 두 개를 더해야 나옵니다. 왜? 로그 계산이 그따 보니까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야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베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두 근과 계수관계에 따라서 두 분의 합은 얼마? 3이죠? T1, T2의 값이 얘가 3이에요. 얘가 3인데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8이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라. 알파 베타가 X값 알파 베타다. 가끔가다 보면 요거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완벽하게 다 풀어놓고서 맨 마지막을 찌끄리는 애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왜 답이 틀려? 계산 또 틀렸어? 왜 틀렸지? 왜 안 고쳐졌어? 이거 3이잖아 밑이. 밑이 3이어서 그래. 지윤아. 계산은 똑바로 했어. 밑이 2로 계산하면 8이 나오는 거고 밑을 3으로 하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오는 거고. 네. 받아쓰기에 실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 요거는 15번은 바로 눈에 띄네요.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했던 거. 계산을 끈기 있게 좀 해보라는 그 유형 문제네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혹시 거기 풀이 써 있나요? 풀이 보지 말고 좀 해보세요. 나중에.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역함수라든가 대칭이라든가 자 16번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봅시다. 그 관점에서 16번에 보시면 수식을 풀어서 맞은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그 16번의 수식을 보세요. 그러면 딱 보면 로그 2의 x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 곡선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2의 괄호치고 마이너스 x죠. 그럼 이게 뭐야?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y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아까 그 얘기했던 뭐야? 180도 회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좌표가 원점 기준으로 해서 180도 휙 돈 게 D야. C가 180도 휙 돈 게 B야.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그게 말은 뭐야? 평행사변형이야. 그런데 A하고 뭐야? A, B하고 AC가 같아. 그럼 평행사변형이면서 길이도 똑같은 거지. 말은 뭐지?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을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내가 풀어주기 전에 니네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맞았던 사람도 이 관점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었잖아. 다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힌트 주기 뭐냐면 이게 A, B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요 점이 뭐야? 이 D점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라고 180도로 돌렸기 때문에 그 뜻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될까요? 맞나? A 잠깐만 이게 올렸
썼잖아. 이건데. 180도. 힌트 하나 더 주면 이게 결과물이 마름모잖아요. 마름모의 특징 하나를 중학교 때 배운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마름모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영 혹시 기억나요? 마름모의 가장 큰 특징. 두 대각선이 각각 남의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그으면 수직으로 만나고요. 서로 상대편을 반동간이 돼요. 반띵합니다. 그것까지 아마 써야지 될걸요. 이게 마름모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름모 힌트가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그 힌트를 써먹어야 될걸요. 시간 줄 테니까 본인이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알아? 답이 나올지?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었다. 히터 끈 적이 없는데? 안 나와? 히터? 내가 껐어요? 어디서 껐어요? 네. 버려야겠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이거 끄고